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민족 경자입니다. 오늘은 지난 하이브에 이어서 금년도 네 번째로 소개드려보는 유상증자 종목입니다. 바로 보령제약인데요. 이 종목은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같이 하는 종목입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보령제약은 저 개인적으로 소개를 드릴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되어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만 이 영상은 투자를 권유하기 위한 영상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용을 가볍게 정보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령제약의 유상증자 특징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상증자의 성공을 위해서 유상증자 후에 바로 무상증자를 한다는 부분인데요. 그럼 유상증자 내용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유상증자를 참여할 종목인가를 간단하게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발표한 종목의 투자 설명서 내용을 보시면 공모 자금을 어디다가 사용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혹시 채무상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종목들은 가볍게 투자 설명서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유상증자로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하는 회사는 믿고 걸으시는 게 속편하십니다. 이번 보령제약은 약 1,000억 원의 유상증자 자금을 전량 운영 자금으로 활용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700억 원으로 레거시 브랜드를 인수하겠다고 하는데요. 오리지널 의약품 중 특허 기간이 만료된 의약품을 레거시 브랜드라고 합니다. 엄청난 노력으로 만들어진 오리지널 의약품은 특허가 끝나도 그동안의 시장 지배력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령제약은 현재 세계 품목의 레거시 브랜드를 인수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수한 레거시 브랜드를 기반으로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더 공고히 하려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나머지 300억 원으로는 계량신약 개발 자금으로 활용하겠다고 합니다. 계량신약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오리지널 의약품이 특허가 끝나면 그 약품을 약간 계량해서 만드는 의약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총 3개 품목에 대한 개발 비용으로 공모 자금을 활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유상증자 내용을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주주 배정 유상증자 프로세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주 배정일까지 보령제약을 보유하고 계시면 구주주 청약 자격을 부여받으시게 되시고요. 이후에 1차로 유상증자 가격이 확정이 됩니다. 그 이후 유상증자 청약 권리가 신주 인수권이라는 형태로 부여가 되는데요. 그걸 5일 동안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신주의 발행 가격이 확정되고 구주주 청약이 2일간 진행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신주가 상장하면 상장일부터 바로 매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씩 세부적인 내용 말씀을 드릴게요. 보령제약은 이번 유상증자로 555만 주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기존 주식수에 합치면 총 상장 주식수는 5,767만 주가 되고요. 유상증자 비중은 10.7%입니다. 비중이 과도한 수준은 아니고요. 이 555만 주를 우리 사주에게 20% 배정하고요. 나머지 80%인 444만 주를 구주주에게 배정합니다. 그래서 구주주로 청약을 받으시려면 6월 1일 화요일까지는 보령제약을 보유하고 계셔야 되고요. 구주주 청약이 끝나고 물량이 남는다면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령제약은 지금까지 우리 사주 조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상증자를 위해서 부랴부랴 우리 사주 조합을 설립을 했고요. 임직원의 90%가 넘게 조합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정직원은 다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 생활에 지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0.0896주를 구주주에게 배정을 해주는데요. 쉽게 보령제약 1000주 보유하고 계신다면 89주 청약할 권리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신주인수권 거래일은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영업일로 5일간 거래할 수 있고요. 7월 7일과 8일에 구주주들은 유상증자 청약을 먼저 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100% 청약 증거금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구주주 청약이 종료되고 물량이 남는다면 일반 투자자들에게 7월 12일과 13일에 청약하고요. 일반 청약은 대신증권에서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7월 27일에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가 상장하게 되는 일정입니다. 그리고 보령제약의 신주 예상 가격은 18,050원인데요. 구주주 배정 기준일인 6월 1일 전날인 5월 31일에 1차 발행가액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최종 신주 가격은 7월 2일에 확정이 됩니다. 보령제약에 신주 적용되는 할인율은 20%입니다.
화면은 보령제약의 일봉 차트인데요. 유상증자를 발표한 날에는 주가가 하락했지만 그 이후에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5월 14일 기준 현재 주가는 23,000원입니다. 유상증자 발표하기 직전의 주가와 비슷해졌는데요. 현재 주가 기준으로 20년 실적 기준의 PER은 43.4입니다. 그러므로 PER로 고려해 볼 때 현재 주가는 진입하기는 약간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무상증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무상증자의 배정 기준일은 7월 19일입니다. 기준일 3일 전에 보유를 하셔야 되므로 7월 15일까지는 보유를 하셔야 되는데요. 7월 15일이면 앞서 유상증자 청약이 끝난 이후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상증자를 참여한 물량까지 무상증자 배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상증자로는 한 주당 0.2주를 배정을 하고요. 10주를 보유하시면 2주가 배정이 됩니다. 8월 10일에 무상증자로 배정된 주식이 상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유상증자건 무상증자건 주식수가 늘어나는 만큼 권리락이 있습니다. 권리락은 늘어난 주식수 비율만큼 주가를 강제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무상증자 비율이 0.2주이므로 주가가 20%만큼 강제로 하향 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최적의 보유 조건 한번 알아볼까요? 저는 최소 수량으로 23주 보유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요. 23주를 보유하신다면 유상증자에서 2주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25주 보유하게 되시죠. 이 25주에 20%의 무상증자 물량 5주가 부여되어 최종적으로 증자가 끝나면 30주가 됩니다. 이렇게 최적 수량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소수점은 전부 버려지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보유하신다면 23주, 46주, 69주처럼 23주 단위로 보유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유상증자할 때 신주 인수권 수량의 20%는 초과하여 청약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신주 인수권을 10주 보유하신다면 12주까지 청약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최적 보유 수량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보령 제약을 매수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잘 계산하시면서 보유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보령제약의 최대주주 지분율은 57.5%입니다. 최대주주가 지분율 절반 이상 보유하고 있으므로 양호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최대주주인 보령홀딩스가 배정되는 청약 수량 중 100만 주는 청약을 포기한다는 점입니다. 약 183만 주를 배정받는데요. 그 중에서 45% 정도만 청약하겠다고 공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00만 주 정도는 일반 공모로 풀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보령제약의 재무 상태는 안정적인데요. 21년 1분기 기준으로 유동 비율 246%, 부채 비율은 89%입니다. 20년 재무 상태보다 약간 안 좋아졌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익을 보면 매출은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0억 원이 늘었습니다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러나 당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간보다 약 2배 이상 늘었는데요. 당기 순이익이 영업이익도 줄었는데 증가된 이유는 보령제약이 투자한 캐모마비라는 회사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지분 가치가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여하튼 이익이 개선되었으므로 1분기 실적 수준은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령제약은 작년에도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올해 2년 연속 유상증자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러한 배경에는 신공장을 건설하고 항암제 포트폴리오 판권을 인수하는 등 대형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차입으로 투자금을 집행하기가 부담스러워져서 유상증자를 단행하는 것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유상증자를 하는 부분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소개드렸던 무상증자 카드를 주주들에게 같이 제시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5월 3일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 보령제약의 공매도 잔고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공매도 잔고도 계속 체크하시면서 투자 결정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같이 진행하는 보령제약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 이렇게 간간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끝내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 매수를 권해드리려고 말씀드리는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의 영상을 통해 투자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더욱더 이것저것 꼼꼼히 챙겨보시고 투자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도 성공 투자 되시는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경제적 자유민족이었습니다. 여름이 오고 있네요. 식중독 조심하세요.